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맞이하는 첫 어린이날. 광주 전남 유원지와 공원 등은 엄마와 아빠 손을 잡고 나온 어린이들로 북적였고 아이들의 얼굴 표정에는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경선에 대해 원칙이 없다, 이중잣대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 중앙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넘어서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만 40여 곳이 넘는 주유소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다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바닷속에 다양한 해조류를 심는 행사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5월 10일은 바다의 숲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맞이하는 첫 어린이날이자 100번째 어린이날인데요. 광주 전남 유원지와 공원 등은 엄마와 아빠 손을 잡고 나온 어린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린이날 풍경을 김한수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놀이공원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아빠의 손에는 피크닉 가방이 들려있고 기대감에 부푼 아이들의 표정은 화창한 봄 날씨만큼 밝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놀이기구를 타며 마음껏 소리도 질러봅니다.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여기에 왔는데 저걸 타보니까 아주 재밌었어요. 동생들이랑 친구랑 같이 놀이공원 왔고 어린이날 선물로 전 책상 받았고 전 용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2년여 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맞은 첫 어린이날. 야외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도시락도 먹고 마스크를 벗은 아이들 웃음을 연신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기쁘죠. 많이 뛰어놀고 이런 거 보니까 흐뭇하기도 하고 놀이기구도 잘 타고.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직업 체험 행사입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일일 수의사가 돼보기도 하고 미래 소방관들은 소방 훈련도 받습니다. 저희 아빠는 경찰관입니다. 저도 아빠와 같이 멋지고 용감한 경찰관이 꿈입니다. 아이들이 주인공인 하루. 5월 하늘은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해요. 최고예요. KBC 김한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경선을 지난달 말까지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도 전남 곳곳에서 자중질환이 이어지며 공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없다, 이중잣대다, 당원들 사이에서조차 온갖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 중앙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호남에선 이렇게 하더라도 공천은 곧 당선이라고 여기는 오만함이 깔려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C는 오늘부터 기획보도를 통해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먼저 이영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패배 뒤 원내대표에서 곧바로 비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대선은 졌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시스템 공천, 혁신 공천을 통해 민주당의 새 출발을 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항상 혁신 공천과 시스템 공천, 그러니까 시스템을 통한 이 혁신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방선거 경선도 이미 방식과 기준이 마련돼 있어 4월 내에 모두 마무리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목포시장과 담양군수, 영암군수 경선에서 파행이 이어지며 공천장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전남 지역 일부 지자체는 다음 주 초 경선 결과가 나오는 곳이 생기고 이후 재심까지 이어질 경우 가까스로 후보 등록일 이전에 공천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시스템 공천이 완성됐다는 민주당의 공언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암에서 재경선으로 이어진 이중 투표만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그 가능성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문제를 삼아야 문제가 된다는 식의 해법에 권리당원조차 비판을 제기합니다. 유권자들이 이제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이번에도 뭐 잘 선택이 될래나 하는 것들을 또 의구심을 갖지 않겠어요? 온갖 잡음이 있어도 결국 호남은 민주당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오만함이 깔려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없었다. 원칙도 기준도 없었고 지역위원장 마음이 유일한 공천 기준이었던 최악의 공천이고 이런 부분들은 2년 후 총선에서 반드시 점검하고 평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호남에서 압도적 관심과 지지로 본 선거보다 중요해진 민주당 경선. 당선 가능성이 어느 지역보다 높은 당의 후보를 뽑는 경선이 당원들 사이에 축제가 되기는커녕 갈등과 분열만 불러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박홍률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성추행 의혹이 무혐의로 종결됐다며 민주당 경선에 자신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오늘 긴급 성명을 통해 경찰이 자신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최근 무혐의로 종결했다며 민주당 비대위 측의 사과와 함께 목포시장 후보 경선에 자신을 포함해 100% 시민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는 지난달 8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에 대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점을 이유로 박 전 시장을 제명한 바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우승희 민주당 영암군수 후보가 고발됐습니다. 추모 씨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전화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승희 영암군수 예비후보와 그의 부인이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했다며 영암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권리당원 이중투표 논란을 받아들여 영암군수 재경선을 결정했습니다. 경유값이 고공행진하면서 휘발유값을 넘어서는 이른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유 재고 부족 문제에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광주에서만 40여 곳이 넘는 주유소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영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유값이 치솟아 급기야 휘발유값을 뛰어넘은 가격 역전 현상. 이렇게 이례적인 경유값 폭등은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화물과 교통, 물류업계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 그 시세판을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거의 이제 휘발유가 더 싸버리는 경우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유차 모시는 분들은 좀 부담이 되죠. 이제. 아무래도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기름금이 아무래도 연료통이 크다 보니까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더 많이. 지난 3일 기준 광주 주유소 258곳 중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넘어선 곳은 31곳.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똑같은 곳도 14곳이나 됩니다. 역전 현상이 일어난 주유소 중 경유값이 가장 높은 곳은 이렇게 리터당 2,01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불거진 유럽의 경유 부족 문제가 국제 경유값 급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 지난 1일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했는데 휘발유 할인폭이 경유 할인폭보다 큰 것도 가격 역전 현상에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일부 지역 주유소에서는 경유 소비자 가격이 휘발유 소비자 가격을 웃도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또 좀 쉽사리 개선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산 경유가 국제시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데다 코로나 회복세에 따라 산업용 연료 수요가 크게 늘면서 경유 가격 급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순천교통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순천교통 노사는 파업 개시 15일 만에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인 월 10만 원 인상을 수용해 내일부터 정상 운행하기로 하는 대신 단체 교섭은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순천교통노조는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지난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바다에도 식목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다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바다숲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인데요. 최근 바닷속에 다양한 해조류를 심는 행사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여수 금오도의 한 해변. 다이버들이 해초가 심어진 모판을 들고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조류에 휩쓸리지 않게 모판을 해저 바닥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조류에 대해서 휩쓸려 가니까 모판에 담아서 바닥에 고정을 시키고 일단 시야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여수해경 그리고 자원봉사단체가 바다 식목일을 기념해 잘피 심기에 나섰습니다. 잘피는 바닷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여러 해살이 풀로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뛰어납니다. 최근 여수와 경남 통영 등 남해안 10곳을 비롯해 동해와 서해에서 해초 심기 운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블루 카본, 즉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라는 관점에서 바다숲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숲 조성은 확산되는 갯녹음 현상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5만 4천 헥타르 넓이의 바다숲을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전남대학교가 데이터 과학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을 신설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은 지역 산업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 개관식을 갖고 본격 데이터 전문가 양성에 돌입했습니다. 의료와 에너지, 농업과 예술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융합 인력 교육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그간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축적해온 방대한 데이터와 전문 교수진을 활용해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할 인재를 매년 50명씩 배출해낼 계획입니다. 저희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을 교육을 하고 다시 본인의 분야에 돌아가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이로써 전남대는 지난 2019년 신설된 AI 융합대학까지 포함한 첨단 고등교육 플랫폼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이번 개원은 전국에서는 서울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 기술이 없는 지원자들도 전문 교육을 통해 데이터 과학자로 성장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고급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서 이렇게 인재를 양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재들이 서로 배출됨으로 인해서 광주 인공지능 산업에 많은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대표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의 발전을 이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임 교원에 대한 공채도 진행 중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권오봉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예비후보가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시민과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권오봉 예비후보는 오늘 발표한 긴급 입장문에서 이번 민선 8기 여수시장 선거는 여수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라면서 주민 발의에 의한 사묘통합으로 화합의 역사를 쓴 시민들이 자신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권 후보는 또 많은 시민들이 여수를 부패도시 이미지로 만들었던 관련 세력들이 다시 시정 전면에 나서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민선 8기 연임 시장이 탄생해 발전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후보는 정기명 예비후보가 공중파 TV 양자토론회를 거부해 토론회가 무산됐다며 이는 시민들이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기명 민주당 여수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을 여수 발전의 디딤돌로 서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기명 후보는 민주당 최종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된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4년 불통의 결과로 인근 도시 순천에 인구와 예산 모두 전남 1위 자리를 넘겨주고 말았다며 소통의 리더십을 가진 후보만이 여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후보는 여수에서 태어나 여수에서 뼈를 묻을 사람이라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시민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이 여수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지지를 당부했습니다.